화소수가 높으면 카메라 품질이 좋을까요?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드디어 갤럭시 언팩을 통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미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0를 아주 쉽게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예습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갤럭시 S20는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나온다면 올해는 갤럭시 S11이 나와야 되는데요. 삼성은 갤럭시 S20라는 이름으로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보다 항상 뒤처진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이폰 11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면 또 삼성이 갤럭시 S11을 출시하면은 항상 뒤에 출시된다는, 따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네이밍을 점프를 해가지고 갤럭시 S20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S20라는 이름이 딱 매칭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 나올 모델은 아마 이 연도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기본 모델은 갤럭시 S20로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갤럭시 S10이라고 해서 살짝 보급형 모델로 출시해서 화면도 작게, 사양도 살짝 낮추면서 그렇게 전략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갤럭시 20라는 이름으로 가장 기본 모델을 잡고 가고요. 그것보다 조금 큰 화면을 갤럭시 20 플러스, 그리고 더 고사양 모델을 갤럭시 20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네이밍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스펙의 차이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펙을 보면은 일단 전면 디스플레이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통일화되었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노트 10에서 선보였던 디스플레이잖아요. 기존에는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전면에 이렇게 화면이 크게 뚫려 있었는데, 이제는 갤럭시 노트 10처럼 가운데 구멍만 뚫어 가지고 정말 꽉 찬 화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모델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전면 카메라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4천만 화소를 넣었고요. 다른 플러스와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1000만 화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화질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지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센서 차이를 어떻게 넣는지 참 궁금해지는 기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출시가 되면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번 갤럭시 S20에는 120Hz의 화면 주사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화면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이 더 부드럽게 보이게 되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인터넷 화면을 볼 때는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상을 볼 때,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빠른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때 120Hz의 그 화면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120Hz가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을지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120Hz가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가변식으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이 이유는 빠른 화면이 필요할 때는 120Hz로 작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낮은 헤르츠로 작동을 해가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린 기술 포인트입니다. 삼성은 어떻게 이 120Hz를 적용했는지 이것도 아주 주목해 봐야 할 기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6.2인치, 갤럭시 S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6.7인치,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6.9인치입니다. 와, 화면이 엄청 커졌죠? 6.9인치의 모델을 우리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젤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손에 들고 다니면서 7인치에 가까운 모델을 우리가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네요. 과거에 7인치 생각하면은 베젤 엄청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태블릿 PC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위아래 베젤도 줄어들었고 사이드 베젤도 줄어들면서 정말
손에 쥐면서 대화면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6.9인치 갤럭시 S20 울트라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세 가지 모델 다 3200의 144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갤럭시 S20 화면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PI가 가장 높거든요. 다른 거는 6.9인치에 그 해상도가 들어갔고 6.2인치의 해상도가 들어간 만큼 갤럭시 S20가 가장 화면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화면 차이에 따라서 해상도에 좀 차이를 두긴 하는데 삼성은 워낙 고해상도를 적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질에서 큰 불만을 느낄 요소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상도는 충분히 최고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같은 거는 엑시노스 990이 들어가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스냅드래곤 865가 적용된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멀티코어 측면에서는 스냅드래곤 865가 더 좋다는 그런 점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P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전략을 달리 했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논란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이나 저장고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출시 시점에 맞춰서 워낙 다양하게 옵션을 둘 수도 있고 또 높게 해서 전략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 발표 때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에서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갤럭시 S20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1억 800만 어마어마하죠. 지금 카메라들 나오는 뭐 1200만 화소, 뭐 1300만 화소, 이 정도? 어떤 거 뭐 4800만 화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 1억 800만 화소를 선보입니다. 야,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화소수가 높으면 카메라 품질이 좋을까요?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화소수는 더 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화질이 엄청 좋다라고 표현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사진을 찍고 있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1200만 화소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엄청나게 깊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색감 측면에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바일 카메라에서 1억 800만 화소다. 이게 엄청나게 뛰어난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매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10배가 더 좋아지는 카메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1억 800만 화소가 적용됐다는 거는 그만큼 카메라 기술에 많이 또 신경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리얼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10배 강압줌을 지원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대해도 좋은 매력 포인트예요. 10배 화질이 깨지지 않으면서 10배나 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슬림한 스마트폰에서 10배 줌을 그건 정말 기술적으로 대단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줌까지 닿으면 100배 줌까지 지원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00배 줌 상상이 가시나요? 야구장에서 쫙 멀리 그리고 공연장에서 가수를 끌어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센서에서 100배 줌을 당겼을 때 느낌은 어떤지 이것도 제가 리얼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100배 줌 얼마나 가치 있는 100배 줌을 보여줄지 그리고 10배 강화줌은 어떤 느낌일지 저도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는 4800만 화소가 들어가고요. 와이드 카메라는 1200만 화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메인 카메라가 1200만 화소입니다. 확 떨어지죠.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죠. 하나는 1억 800만 화소, 또 기본은 1200만 화소. 왜냐면 여기 4800만 화소도 많이 있는데 화소수에서 확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전략을 잡는 것도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망원 카메라가 6400만 화소입니다. 울트라가 4800만 화소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화소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게 그런 스펙 차이를 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카메라 기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강화줌은 3배를 지원하고요. 3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합니다. 3배만 돼도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아주 지켜봐야 될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카메라 차이가 갤럭시 S10, 20 플러스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갤럭시 S20 기대가 많이 되시나요? 이번에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재미있는 기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모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인덕션 카메라라고 말도 나오지만 사실 요즘 디자인 트렌드는 그쪽으로 확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언팩이 끝나면은 제가 갤럭시 S20를 또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